네, 오늘 리뷰할 책은 이민진 작가의 장편 소설 파친코라는 작품입니다. 이미 유명하죠. 애플 TV에서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고, 또 이민진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7살 때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파친코도 제일 조선인에 관한 이야기이고, 첫 장편 소설이었던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이라는 소설도 미국 이민자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로서의 작가 특유의 경험과 어떤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친코는 1910년도부터 1989년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양진과 양진의 딸 선자, 그리고 선자의 두 아들 노아와 모자수, 그리고 모자수의 또 아들 솔로몬까지, 그래서 4대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선자라고 할 수 있겠고, 선자가 꽃다운 나이에 일본의 가정이 있는 고한수라는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선자의 인생에 큰 풍랑이 닥치게 됩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일제 강점기와 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 전쟁을 치르면서 모두에게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한 가정에 살고 사랑하고 죽고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가정에 있는 남자의 임신을 했으니 선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삭이라는 젊은 목사가 선자의 하숙집에 머물게 되면서 신세를 지게 되고, 선자의 사정을 듣고 임신한 선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선자와 함께 형 요셉이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니 양진까지 해서 4대가 일본에서 머물게 될 것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4대에 걸친 가족의 이름이 다 특이해요.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노아, 모세, 솔로몬, 선자의 남편 이삭, 그리고 이삭의 형 요셉까지. 여기에서 이삭은 기독교 목사이고, 나중에 일본에서 자신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선자의 집안이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기독교 신앙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자도 남편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된 거고, 요셉도 교회에 다니지는 않고, 또 그의 자녀들 노아와 모자수, 솔로몬까지 기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요즘 미디어에 등장하는 기독교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좀 위선적인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는데, 타락한 이미지로 그려지는데, 파친코에서는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을 강요하거나 독단적이고 편협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삭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남의 아이를 임신한 선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따뜻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파친코에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기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이런 맥락들이 선자의 가족들에 대한 이질감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노아와 모자수처럼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과 좀 다름을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세상과 섞이지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내가 다르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의 구별된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흐름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선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정체성의 혼란, 또 이방인으로서의 또 경계인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파친코의 인물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성경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도 역시 당시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질감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 경계인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이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선자의 아들이고 제일교포 2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의 이름을 그대로 썼죠. 일본에서 태어났고 조선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일본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는 극심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노아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그걸 잘 견뎌내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이지만 그걸 견뎌냅니다. 더군다나 노아의 아버지는 이삭을, 이제 노아의 아버지 노아는 아버지 이삭을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아들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다 커서 자신이 이삭의 아들이 아니라 일본 야쿠자의 그 고한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따르던 동생 이제 모자수도 이복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모든 정체성을 다 숨기고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결국 고한수가 노아를 찾아내고 선자와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게 되죠.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참 그런 것이 있죠. 심지어 이제 가족에게도 어떤 같은 정체성, 동질감을 느끼지 못한 거죠. 모자수의 일본인 친구인 하루키도 그렇고, 하루키도 동성애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모자수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모자수의 아내가 죽고 새로 사귄 일본인 여자친구인 에스코, 그리고 그의 딸인 하나짱, 이런 사람들은 일본인이면서도 좀 일본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소외받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파친코라는 사업 자체가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그늘지고 더러운 사업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강합니다. 그럼에도 모자수가 여기에 가장 먼저 발을 들이게 되고, 또 일본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한 건 아니죠. 중간에 그만두게 되니까. 아무튼 노아도 결국엔 파친코에서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미국에서 학위까지 마친 모자수의 아들 솔로몬까지 이 파친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어떤 경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삶, 어떤 그런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잘 버물린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설에는 어떤 악역이나 악한 사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고한수가 가장 악역이라면 악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고한수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사는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선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친아들 노아에게도 진심이었고, 모자수를 대하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그 아내 사이에 낳은 딸들과는 거의 정서적인 교감이 없고, 힘 있는 장인 어른으로 인하여서 결혼하고 그 가정을 유지했던 것 뿐이죠. 실제로는 선자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수의 삶도 참 파란만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없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가 다 아픔을 겪지요. 그래서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그 역사 속에서 정말 파란만장하고 그래도 끈질기고 강인하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이런 사대에 걸친 방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몰입해서 읽은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밑바탕에 좀 기독교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지만 그 배경이 크게 두드러지지도 않고, 두드러지지 않게 또 그들의 삶을 담아낸 것도 좋았고, 또 너무 무겁지 않고 또 담담하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역사적인 아픔을 잘 그려낸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이제 그동안 좀 바빴다기보다는 귀찮아서 한번 이게 미루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